안녕하세요, 취미갑니다. 오사카를 가기 위해서 인천공항에 다시 왔습니다. 네, 어색하게 짝이 없는 인트로를 보셨습니다. 네, 핸드폰으로 이렇게 저를 찍어본 거는, 이렇게 길게 찍어본 거는 처음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경을 안 쓰려고도 해보고 쳐다보려고도 해보고 정신이 없죠. 네, 아침 비행기여서 해 뜨는 모습이 보이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입니다. 타코칩이 보여서 타코를 먹으러 갔습니다. 이른 아침을 먹는 사람은 아니어서 작은 타코 하나를 시켜봤습니다.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처음에는 잘했다 싶었는데 한 입 먹어보고는 2개 시킬 걸 그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타코는 저는 굉장히 프랜차이즈 같은 혹은 냉동식품 같은 거를 데운 듯한 그런 음식을 기대했었습니다. 근데 제대로 된 타코의 맛이 났고 내용물도 굉장히 튼실했고 강력한 향신료들이 잠깐이나마 외국 생각이 나게 할 정도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2터미널은 구경할 게 적어서 심심하다고 생각했는데 저 타코를 먹으려면 제2터미널을 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카메라를 틀고 먹으려니 카메라도 신경 쓰이고 혹시나 제 이런 모습을 지켜보시는 분이 계실까 주변도 신경 쓰이고 난감한 상황이 진행하네요. 수많은 대한항공의 비행기들을 보고 있지만 제가 탈 비행기는 진에어였습니다. 이제 비행기 안에서는 뭘 찍기가 창가 자리가 아니면 어렵네요. 바로 일본 공항도 아니고 지하철을 거쳐서 호텔로 들어왔습니다. 우메다 근처의 히고바시역 인근에 있는 호텔입니다. 뒤에 보이는 게 제가 묵을 웰리나 호텔 프리미어 웨스트고요. 일본은 아직 덥네요. 점심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더워서 그런지 인상을 쓰고 있네요. K한 노선을 타기 위한 지하도인데 저는 라면을 먹으러 들어갔습니다. 구글 지도에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지난번에도 왔었던 라칸이라는 라면집입니다. 다시 한번 올 정도로 그리고 또 가고 싶을 정도로 저에게는 맛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시켰던 투명한 맑은 해물 육수의 라면 말고 검은색을 시켜봤어요. 조린 간장이 들어간 느낌입니다. 지난번에 맑은 육수도 짜게 느껴졌는데 간장이 추가돼서 간장의 풍미와 함께 조금 더 짜진 느낌입니다. 제 기준에서는 이미 짜고 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생각이 나고 여전히 맛있다라고 느껴집니다. 뭔가 간에 대한 기준이 좀 확장된 느낌이에요. 이렇게 짜게 만들어도 인상이 찌푸려지는 게 아니라 맛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음식이었습니다.
게다가 일본 라면은 뭐 이것저것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익숙한 체인점들 라면들보다도 짭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는 맛볼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서 또 가고 싶은 라면집입니다. 여기는 전철역을 저 다리로 만들어서 특이해서 찍어봤습니다. 저 다리가 승강장인 거죠. 네, 무코가와라는 역이었고요. 역시 제가 원하는 바이크 매장들을 구경하기 위해서는 이런 번화가가 아닌 곳들을 가게 됩니다. 가는 길에 만난 효고 대학병원인 것 같아요. PET가 다른 의미가 없다라면 동물병원일 수도 있겠습니다. 효고현입니다. 맨션하고 단독 주택들이 있는 일본의 전형적인 주택가를 지나서 두카티 매장입니다. 이 영상에는 두카티 매장에 대한 영상은 없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먼저 업로드된 두카티 효고 영상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덥기도 하고 일본에 오면 저 복숭아 맛 물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1층에) 상점들이 있는 일본식 주상복합입니다. 저런 점점 익숙해지는 일본식 주거지역을 지나가다가 도착한 곳은 인디언 매장입니다. 산산이라는 역대급 태풍이 예고되어 있었고 저도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 공항에 가기 전까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일정 동안 태풍의 영향은 거의 없었고요. 우산조차 필요하지 않은 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길은 마치 우리 경기도 외곽의 포천이 생각나는 한적한 길입니다. 교외 지역이라는 걸 보여주는 논 뷰를 보셨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구경하기를 좋아하는 식료품점입니다. 오사카 시내에는 이런 규모의 식료품점은 백화점을 제외하면 보기 힘든데 배터리가 많지 않아서 바로 지나갔습니다. 여기는 BMW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 KTM이네요. BMW에서 KTM 사이에는 휴대폰 배터리가 남지 않아서 소프트뱅크라는 우리로 치면 SKT 매장 같은 곳에서 공짜로 충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버스는 처음 타봅니다. 시간이 늦어지고 너무 오래 걸어서 버스를 탔는데 아무래도 정보가 지하철처럼 고정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놓치면 큰일 난다는 불안감 때문에 피해 왔는데 구글 맵의 도움으로 일본에서 처음으로 혼자 버스를 타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심을 등록해서 갔기 때문에 모든 곳에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구글 맵이 신세계라는 걸 제대로 느꼈습니다. 버스도 타보네요. 이렇게 4가지 매장을 촬영하고 돌아온 것은 지난 여행에서도 갔었던 오메다 인근의 중국 요리집입니다. 메뉴고요.
지난번에 혼자 갔기 때문에 많은 메뉴를 먹을 수가 없어서 지난번에 먹지 못한, 주문하지 않은 메뉴들을 중심적으로 시켜봤습니다. 면 종류의 음식과 볶음밥, 그리고 시금치 달걀볶음, 마파두부, 그리고 탕수육 같은 거를 시켰습니다. 음식의 양이 크지 않아서 여러 개 먹기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간이 셉니다. 이게 일본의 간이어서인지 술집의 간이어서인지 이제는 조금 두 개가 합쳐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일본식 중화 요리가 너무 새로워서 많은 생각을 못하고 맛있게 먹었다면, 이번에는 여기 말고도 다른 일본식 중화요리 집을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이 집의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아직은 알기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입맛에는 좀 짜게 맛있는 집입니다. 음식들이 차례대로 나오는데요. 저는 많이 먹는 사람이 아닌데 욕심도 좀 생기고, 주말에는 안 하는 직장인들을 위한 가게인 것 같아서 기회는 한 번뿐이었습니다. 탕수육 같은 거는 양이 되게 적네요. 저 깨 가루가 잔뜩 뿌려진 면은 시원한 면인 줄 알았는데 엄청 뜨거운 면이었습니다. 저렇게 전분기 가득한 국물은 열기가 밖으로 잘 안 빠져서인지 굉장히 뜨거운데도 김이 잘 안 나죠. 그런 면이었습니다. 제 바이크 관련 영상들, 매장이라든가 용품점 영상들을 보시는 분들은 지난번 영상에서 영상 끝에 붙어 있는 음식 영상들을 과연 보실까, 좋아하실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영상을 따로 빼봤습니다. 좀 더 브이로그 같은 느낌을 내봐야 했었는데 아직 많이 부족하네요. 카메라에 얼굴을 대고 많은 얘기를 했어야 됐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먹는 영상마저도 제 얼굴보다는 음식이 좀 더 보였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앵글을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얼마 아닌 시도지만 먹방 찍는 분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마파두부는 그렇게 맵지 않고요. 저 국수는 짭짤한 맛이었습니다. 뭐 달거나 시큼한 그런 맛은 아니었고요. 깨끗하게 다 먹고 나왔습니다. 네, 호텔에 들어가기 전에 호텔 앞에 있는 강을 지나는 다리에서 찍은 모습입니다. 태풍 걱정에 첫날에 바이크 매장을 가는 일정을 다 몰아봤습니다. 그것도
효고현 쪽으로, 오사카에서 서쪽으로 동선을 만들어서 계획과 우연히 겹쳐져서 4군데 바이크 샵의 영상을, 브랜드들의 영상을 찍을 수 있었고요. 오사카의 첫 번째 날 영상은 이렇게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